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아직도 그날의 일이 생생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던 그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이 멀어 모든 신호를 무시했던 제가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처음 제대로 마주쳤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유머 감각에 저는 금방 마음을 빼앗겼죠. 그는 대화도 잘 통하고 배려심도 넘쳤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만난 남자들 중 가장 다정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웃음 지었죠. 그때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민석이와의 로맨틱한 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여행 내내 남편은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었고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순진하게 믿었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고 시누이는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죠.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귀여운 남자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제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봤지만 시누이는 항상 조용하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시누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며칠만 내가 봐줄 수 있겠니? 너밖에 없구나 아가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인데 갑자기 아이를 맡게 된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가족인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와 인사를 나누겠다고 했죠. 준이 잘 부탁해요. 시누이는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아이의 물건들과 간단한 설명만 남긴 채로요. 준이는 생각보다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조금 울었지만 금방 적응했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귀여움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특히 밥을 먹이거나 목욕을 시킬 때 보이는 웃음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준이가 달려가 안겼는데 남편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리며 얼굴에 뽀뽀를 했죠. 와, 우리 준이 그새 많이 컸네. 남편의 말에 준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이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될지 상상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다루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내심 빨리 우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도 재미있게 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준이와 놀아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함께 그림도 그렸습니다.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웠고 저도 모르게 정이 들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시누이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 시누이가 준이를 키울 상황이 안 되어서. 시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야. 네가 며칠 동안 준이를 잘 봐줬다고 하더라고. 준이도 너를 무척 좋아한다고.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준이를 입양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물론 준이는 사랑스러웠지만 우리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고 아직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입양은 그렇게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죠. 어머니,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에요. 저희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었고 우리 아이를 가질 준비도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알아. 하지만 준이는 이미 가족이잖아. 그리고 너희가 아이를 가지는데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남도 아니고 잘 좀 생각해봐. 시어머니는 설득력 있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키우면 어떨까? 남편이 말해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런 문제에 신중한데 그는 너무 쉽게 동의하는 것 같았죠. 이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저는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갔고 준이는 계속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제게 준이가 너무 귀엽지 않냐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간절함이 보였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죠. 다음 날 저는 갑자기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들어서자 조용했습니다. 준이는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 컨디션이 좋지 않아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남편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집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죠.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곧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준이는 제 아들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준이가 남편이 아들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유정이가 갑자기 아이를 두고 사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어머니 계획대로 지수가 아이를 맡아준다고 해서 다행이었죠. 이제 와이프를 설득해서 입양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저와 결혼했고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저에게 입양시키려 한 것이었죠.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남편이 아이를 가진 상황에서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워 저를 속여 결혼하게 한 후 아이까지 맡기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그의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침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통화 내용 다 들었어. 준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거,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거.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할 기회를 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것 없어.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나를 속였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를 시작했죠.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용서를 구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동거하다가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2살쯤 되었을 때 그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손자인 준이를 지키기 위해 시누이의 아들인 척했고 저에게 입양을 하게 하려 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과거와 아이의 존재를 숨긴 채 저와 만났고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남편은 항상 정직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아이의 존재를 숨겼고 저를 속여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준이는 죄가 없잖아.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은 의미가 없었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원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저를 지지해 주었고 특히 부모님은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지지 덕분에 저는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신혼이었기에 재산 분할도 복잡하지 않았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사랑은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거짓말과 속임수는 사랑이 아니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준이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길 바랄게.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준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믿기 전에 더 신중해졌고 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과 정직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았죠. 물론 모든 남자가 남편처럼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쉽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진실을 기반으로 할 때만 그 가치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일에 충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데이트도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언젠가는 제가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을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감정에 묶여 있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그 경험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말라고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시작된 관계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직면하는 건 아프지만 그것이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연히 대학 선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교제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제 모든 과거도 이해해준 사람이에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집을 마련했고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가끔은 준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을 텐데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었죠. 남편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고
저 또한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견뎌낸 것 같았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생활은 분주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훌륭한 아버지였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냈죠. 우리 가정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가족에 대한 생각은 이제 거의 들지 않았고 오직 현재의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딸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남편과 함께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3살이 되던 해 우리는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가끔 아이들에게 엄마는 어떻게 아빠를 만났어?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 아빠가 와서 엄마를 치료해 주셨어. 마치 동화 속 왕자님처럼.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행복한 일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진실과 신뢰, 사랑을 바탕으로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만들 것이라고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워가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